아니, 밥 좀 조용히 먹을 수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평생 참고 살았던 말이 그날은 그냥 쏟아져 나왔네요. 당신은 말이 없어도 좋아요. 응, 알았어. 그때는 그 무뚝뚝함이 참 든든했었어요. 이 반찬 어디 있더라? 왜 저 말이 잔소리처럼 들릴까? 밥 씹는 소리, 기침 소리 전부 제 마음을 긁어대더군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지 몰랐어.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 말 듣는데 화가 아니라 미안함이 먼저 오더군요. 같이 있어도 왜 이렇게 외롭지? 이 나이에 느끼는 외로움은 더 깊고 더 조용하더군요. 이런 조용한 단절이 더 아프다는 걸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곧 사연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아니, 밥 좀 조용히 먹을 순 없어?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남편 철수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쩝쩝거리던 입도 멈췄어요. 45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속으로만 삼키고 삼켰던 말이 그날따라 그냥 터져 나와버린 겁니다.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노원구 32평 아파트 거실 6인용 식탁에 둘만 마주 앉은 모습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예전엔 이 식탁이 비좁게 느껴졌었는데 말이에요. 아이들 셋이 다 앉으면 밥그릇 놓을 자리도 없었거든요. 지금은 식탁 한쪽 끝에 저, 반대편 끝에 남편, 그 사이엔 텅 빈 의자 4개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쩝쩝거리는 소리가 유독 그날따라 크게 들렸어요. 국을 후루룩 마시는 소리, 김치를 우적우적 씹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까지 이상하게 모든 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증폭돼서 울려 퍼졌습니다. 귀를 막고 싶을 정도였어요. 아니, 사실은 오래전부터 신경 쓰였지만 계속 참아왔던 거겠지요. 오늘만 해도 아침부터 남편이 옷장 정리한다고 옷을 다 꺼내놨습니다. 정작 정리는 안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보더라고요. 제가 다시 옷 깨고 옷장에 넣고 점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마트 다녀오니 오후 3시였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저녁 준비는 해야 했습니다. 냉장고 열었더니 멸치볶음이 떨어져서 다시 만들어야 했지요. 여보, 저녁 몇 시에 먹어? 남편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6시요. 오늘 반찬 뭐야? 보면 알아요. 제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지만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6시 정각, 저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멸치볶음, 계란말이, 김치, 시금치나물. 평범한 저녁 식탁이었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더니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요. 쩝쩝쩝. 그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국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어요. 후루룩. 김치를 집어서 씹었습니다. 우적우적.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지요. 참으려고 했어요.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입이 저도 모르게 열렸습니다. 아니, 밥 좀 조용히 먹을 순 없어?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어요. 남편의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찌개를 뜨려던 참이었는데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남편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운함도 있었고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땡그랑 울렸어요. 식탁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지요. 남편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부담스러워할 줄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45년 동안 항상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 없던 사람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남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왠지 작아 보였지요. 저는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찌개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지요. 그런데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참았던 말을 드디어 해버렸으니까요.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뒤엉켰어요. 이 결혼 생활,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의 등만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평소엔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짜증났었는데 그날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까요?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도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 7시, 저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남편 김철수는 37년간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수학교사로 시작해서 마지막 5년은 교감 선생님으로 일했지요. 학부모 상담 때면 학부모들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교감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공부에 재미를 붙였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학교가 믿음직스럽습니다. 스승의 날이면 졸업한 제자들이 꼭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졸업생도 오고 20년 전 졸업생도 왔어요. 동료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지요. 김 교감은 듬직해. 일 처리도 깔끔하고. 한 번은 학교 운동회 날 남편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학부모로 참여했던 날이었어요. 운동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2학년 달리기 시합입니다. 선수 여러분, 준비됐나요? 남편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학생들과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크게 웃기도 하고 손뼉도 치고 아이들 이름도 하나하나 불러줬지요. 민수야, 잘했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 남편 맞나?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구두를 벗고 와이셔츠 단추를 풀고 소파에 앉아서 TV 리모컨을 집어드는 게 일상이었어요. 저녁 먹을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밥 맛있네. 그 한마디면 다였지요. 그나마도 안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말을 걸어도 그래, 그랬구나 하고 끝이었어요. 아이들은 점점 아빠에게 말을 걸지 않게 됐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수학 시험을 망쳐서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수학 너무 어려워. 아빠가 수학 선생님이잖아. 좀 가르쳐줘.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학원 다니잖아. 거기서 물어봐.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아빠에게 공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답답했지요. 학교에선 그렇게 학생들 잘 챙기면서 왜 자기 아들한테는 그러는 거야?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3년 전 2월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임식 날 남편은 꽃다발을 받으며 울컥했어요. 37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지요. 제자들이 준비한 영상 편지가 나왔습니다. 화면 속 제자들이 말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학이 재밌었어요. 교감 선생님, 제 인생의 멘토세요. 건강하세요.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고생했어. 이제 우리 편하게 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지요. 퇴직 후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습니다. 남편도 퇴직금 정리하고 친구들 만나고 등산도 다녔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친구들도 각자 바쁘고 등산도 매일 갈 순 없고 남편은 점점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 먹고 설거지하는데 뒤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내 안경 어디 있어? 책상 위에 있어요. 책상 어디? 찾아보세요. 제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사이엔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선 그렇게 말 많던 사람이 집에선 침묵으로 일관했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필요해서 결혼했던 걸까?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부담스러워할 줄 몰랐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아침상을 차리며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말을 걸어봐야지. 하지만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쌓인 침묵의 벽이 너무 높았어요. 결국 우리는 그날도 말없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전히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주고받았지요. 밥 드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문득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졌어요. 결혼 초기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1979년 5월, 저는 23세 결혼했습니다. 중매로 만난 남편과 3번 만나고 결혼을 결정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지요. 선생님이면 좋은 신랑감이야.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잘 몰랐지만 그게 중요한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신혼집은 관악구 봉천동 작은 빌라였어요. 방 2개에 부엌 하나, 화장실은 재래식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기 분유 타주고 기저귀 갈고 빨래하고 남편은 7시 반에 출근했지요. 저녁 8시에 돌아와서 밥 먹고 씻고 자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엔 학교 업무나 연수로 자주 나갔어요. 저는 혼자 아기를 돌봤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난 건 첫째가 2살 때였어요. 그리고 3년 뒤엔 막내 아들까지. 아이 셋을 키우느라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아침엔 도시락 3개를 쌌어요. 남편 거 하나, 큰아들 거 하나, 딸 거 하나. 막내는 아직 유치원생이라 도시락이 필요 없었지요. 학교 보내고 나면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장 보러 갔습니다. 오후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저녁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밤 10시였어요. 여보, 밥 줘. 남편이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차려줬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밥을 먹고 씻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설거지하고 아이들 내일 준비물 챙기고 빨래 개고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했지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돈 벌어오고 저는 아이들 키우고 그게 부부의 역할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친정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사셨어요. 주변 친구들도 다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월급 봉투를 통째로 갖다 주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웠거든요. 다른 집 남편들은 용돈 따로 떼고 준다는데 우리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안 피웠고 술도 과하게 마시지 않았어요. 주말엔 가끔 아이들 놀이터에 데려가기도 했지요. 무뚝뚝해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했어요. 아니, 만족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때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었고, 대화가 없으니 마음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는지 몰랐어요. 저도 집에서 얼마나 힘든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지요. 오늘 하루 어땠어? 그런 질문을 서로에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어볼 생각도 못했어요. 각자 자기 역할에만 충실하면 되는 줄 알았으니까요. 아이들이 크면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큰아들이 고등학생, 딸이 중학생, 막내가 초등학생이 됐을 때였어요. 저는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요가 수업도 다니고 교회 봉사 활동도 했지요. 남편은 승진해서 교감이 됐어요. 더 바빠졌습니다. 학교 행사도 많아지고 회의도 늘어났지요. 우리는 여전히 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불편하지 않았어요. 각자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문제는 아이들이 다 독립한 후였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인천에 살고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막내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자취를 시작했지요. 갑자기 집이 텅 비었습니다. 32평 아파트가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은퇴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처음으로 둘만 마주하게 됐어요. 45년 결혼 생활 중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아이들 이야기로 대화를 채울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아이들도 없고 할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전혀 모른다는 걸요.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무슨 꿈을 가졌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를 겁니다. 우리는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실은 남이나 다름없었던 거지요. 어젯밤 남편의 말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부담스러워할 줄 몰랐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옛날 제 모습 같았습니다. 그때는 바빠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은 많은데 외롭기만 합니다. 남편과 같은 집에 살면서도 혼자인 것 같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뭔가 바꿔야 하는데.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전히 서로 피하고 있었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시간대에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있으면 저는 부엌에 있었고 제가 거실에 나가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지요. 이상한 동거 생활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3년 전 남편의 퇴임식 날을 떠올렸어요. 2022년 2월 28일 월요일이었습니다. 학교 강당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여 있었지요. 남편은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7년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단상 아래에서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퇴임식 후 제자들이 준비한 영상이 나왔어요. 화면 속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수학을 포기했을 거예요. 교감 선생님, 제가 힘들 때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교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건강하세요. 남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옆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날만큼은 우리가 가까웠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말했지요. 이제 당신이랑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하면서 살아야지.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남편은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같이 퇴직한 동료 선생님들과 등산도 가고 골프 연습장도 갔지요. 퇴직금 정리하느라 은행에도 자주 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 복지관 수업에 다니고 친구들도 만났어요. 이 정도면 괜찮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2달째부터 시작됐어요. 친구들도 각자 바빴습니다. 아직 일하는 친구도 있었고 손주 봐주느라 바쁜 친구도 있었지요. 등산이나 골프도 매일 갈 순 없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에만 있게 됐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거실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이미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면 남편은 출근 준비로 바빴었는데 말이에요. 일찍 일어났네요. 응. 잠이 안 와서. 남편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밥 데우고 국 끓이고 반찬 꺼내놓고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지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출근 시간에 쫓겨서 빨리 먹고 나갔는데 이젠 천천히 먹더라고요. 시간이 남아도니까요. 아침 먹고 나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장 보러 가야 돼요. 나도 같이 갈까? 저는 당황했어요. 4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장 보러 따라간 적은 손에 꼽았거든요. 아니요. 괜찮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저는 혼자 장을 보러 갔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 마음이 편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자 남편이 또 물었습니다. 점심 뭐 먹어?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 드릴게요. 오늘도 어제 반찬이야? 그 말에 제 신경이 날카로워졌어요. 매일 새 반찬 할 순 없잖아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는 내내 침묵이 흘렀지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오후엔 남편이 TV만 봤습니다.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예능 프로그램도 봤어요. 리모컨을 계속 돌리며 채널을 바꿨지요. 딸깍딸깍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 소리가 듣기 싫었거든요. 저녁 6시, 저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았어요. 또다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됐지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요. 서로에게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이야기를 나눈단 말인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 식사를 하다가 물었어요. 여보, 내 양말 어디 있어? 서랍에 있어요. 서랍 어디? 찾아보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남이 됐구나 하고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방으로 들어갔어요. 창밖을 보니
아파트 단지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었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은퇴가 이렇게 힘든 거였나? 남편에게도 힘들었겠지만 저에게도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남편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게 숨막히게 느껴졌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어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았지요. 이게 바로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2주가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었어요. 적어도 서로를 피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지요. 남편의 모든 행동이 제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쩝쩝쩝.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국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지요. 후루룩. 김치를 집어서 씹었어요. 우적우적.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점심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넘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TV 리모컨을 딸깍딸깍 누르는 소리도 들렸지요. 기침할 때마다 에엠하고 크게 소리를 냈습니다. 하나하나가 제 신경을 긁었어요.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는 거지? 저녁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간장 어디 있어? 냉장고 문 옆에 있어요. 어디? 찾아보세요. 제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냉장고를 뒤적였어요. 간장을 찾지 못하고 다시 물었지요. 진짜 어디 있는 거야? 저는 냉장고 앞으로 가서 문을 확 열었습니다. 간장병을 꺼내 식탁에 탁 내려놨어요. 여기 있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간장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서서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복지관 요가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차를 마셨어요. 경숙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요즘 우리 남편 밥 먹는 소리만 들어도 짜증나. 왜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먹는지 모르겠어.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래. 신문 넘기는 소리도 신경 쓰이고, TV 보는 것도 신경 쓰이고 집에 같이 있으면 숨 막혀. 정희도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맨날 이거 어디 있어? 저거 어디 있어? 물어봐. 45년을 같이 살았으면 집 안 물건 위치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모두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요즘 남편 보는 게 힘들어요.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여요. 제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경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내 잘못 아니야. 다들 그래. 은퇴하고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 말에 조금 위안이 됐어요. 혼자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불렀지요. 여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시 불렀어요. 여보, 잠깐만. 왜요?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럼 왜 불렀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화면 속 뉴스 앵커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말을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부르지를 말든가. 그날 저녁 식사는 또다시 침묵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쩝쩝 후루룩 우적우적. 저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소리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설거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됐어요. 저 혼자 하는 게 더 편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로 돌아갔지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불편해하게 된 거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숨소리였지만 그것조차 제게는 소음으로 들렸지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신경 쓰이는 건 소리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걸요. 남편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 서로를 의식해야 한다는 것. 그 모든 게 저를 숨막히게 했어요.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바쁠 때는 혼자 있고 싶었는데 이제 혼자 있을 수 있는데도 남편이 늘 곁에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나가고 싶었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셨어요.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다시 무거워졌지요. 집에 들어서자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눈빛에 외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도 저만큼 힘들다는 걸요. 지난주 목요일 복지관 요가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카페에 모였습니다. 경숙, 영자, 정희, 미숙 모두 60대 후반의 친구들이었어요. 다들 남편이 은퇴한 상태였지요. 처음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요가 강사 이야기. 그러다 경숙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 요즘 집에 가기 싫어 죽겠어. 모두의 시선이 경숙에게 쏠렸습니다. 경숙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계속 말했지요. 우리 남편 은퇴하고 나서 집에서 대왕 행세야. 밤 늦게 나온다고 짜증내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대고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리모컨만 만지작거려.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도 똑같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나도 쉴 틈이 없어. 밥 세 끼 다 챙겨줘야 하고 청소할 때도 눈치 보이고 예전엔 낮에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편했는데 이젠 그 시간이 없어졌어. 정희는 한술 더 떴어요. 남편이 정년 퇴직하면 아내도 정년 퇴직하고 싶다니까. 학교 다닐 땐 그래도 출근하니까 낮에 내 시간이 있었잖아. 이젠 뭘 하려고 해도 어디 가? 뭐 해? 언제 와? 물어봐. 감시당하는 것 같아.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요즘 남편 피해 다녀. 낮에 시간 되면 도서관 가고 친구 만나고 집에 같이 있으면 숨 막혀서 못 견디겠어. 모두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지요. 저도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집도 비슷해요. 요즘 남편 밥 먹는 소리만 들어도 신경 쓰여요. 쩝쩝거리는 소리, 국 마시는 소리 다 듣기 싫어요.
경숙이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내 잘못 아니야. 우리 다 그래.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작은 것도 다 신경 쓰이는 거지. 영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알아? 이게 앞으로 20년, 30년 계속될 거라는 거야. 우리 이제 겨우 60대 후반이잖아. 80대까지 산다고 치면 아직 15년은 남았어. 그 말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정의가 중얼거렸지요. 15년을 이렇게 살 순 없는데. 나레이션. 미숙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카페 안에 팝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옆 테이블에선 젊은 커플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저희도 저런 때가 있었을까요? 경숙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사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남편한테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미운 것도 아니야. 그냥 무감각해지는 게 무서워. 옆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미우면 싸우기라도 하지. 근데 아무 감정이 안 느껴지면 그냥 남이 되는 거잖아.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이 된다는 말이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저와 남편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황혼이혼 생각해 본 사람 있어? 모두 얼굴을 마주 봤어요.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생각은 해봤어. 근데 막상 하려니까 용기가 안 나더라.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헤어진다는 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 경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혼자 사는 것도 무서워. 나이 들어서 아프면 누가 돌봐줘. 아이들한테 짐 되고 싶지도 않고. 영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참고 사는 거지. 떠나지도 못하고 가까워지지도 못하고 그냥 같은 집에서 남처럼 사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가 모두 제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해결책을 알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데 경숙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너 괜찮아?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경숙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지요. 우리 남편들도 힘들 거야.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집에 가는 길, 저는 계속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힘들다는 것, 그걸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지요. 인사도 없었습니다. 저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도 지금 해가 지고 있는 건 아닐까? 45년의 긴 낮이 끝나고 이제 어둠만 남은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부엌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한번 울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은 유독 더 힘든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남편이 옷장 정리한다고
옷을 다 꺼내놨어요. 여름옷, 겨울옷, 양복, 와이셔츠 침대 위에 산처럼 쌓였지요. 여보, 이거 정리 좀 도와줘. 저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혼자 하세요. 저도 바빠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가더니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옷은 그대로 침대 위에 남아 있었지요. 저는 한숨을 쉬며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을 준비하는데 냉장고에 반찬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제 만든 멸치볶음이 떨어졌어요. 다시 만들어야 했지요. 멸치 손질하고 볶고 식히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점심을 늦게 차렸어요. 밤 늦게 나오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식탁에 국그릇을 탁 내려놨지요.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니 3시였어요.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손이 아팠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남편이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아침에 봤던 그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시금치를 데쳤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계속 움직였지요. 6시에 저녁상을 차렸어요. 저녁 드세요.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집어들었지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쩝쩝쩝. 그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국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어요. 후루룩. 찌개를 한 숟가락 뜨더니 또다시 소리를 냈지요. 쩝쩝. 김치를 집어서 씹었습니다. 우적우적우적.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참으려고 했어요. 그냥 넘어가자. 오늘만 참자. 하지만 남편의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쩝쩝 후루룩 우적우적. 제 귓가에서 그 소리가 증폭돼서 울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입이 저도 모르게 열렸어요. 아니, 밥 좀 조용히 먹을 순 없어?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거실까지 울려 퍼질 정도였지요. 남편의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찌개를 뜨려던 참이었는데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지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땡그랑 울렸습니다. 식탁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지요. 남편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당신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부담스러워할 줄 몰랐어. 그 말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45년 동안 항상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 없던 사람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약한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지요. 남편은 방으로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왠지 작아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한 소리였어요. 화가 나서 쾅 닫은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닫은 소리였지요.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남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던 찌개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계란말이도 식었지요. 제 손이 떨렸어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밥 먹는 소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참았던 말을 드디어 해버렸으니까요.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뒤엉켰어요. 미안함, 후회, 분노, 해방감.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냄비를 닦고 식탁을 닦았지요.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방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직 불을 끄지 않았지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8시, 9시, 10시.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도 나오지 않았지요. 저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1시가 됐을 때 방불이 꺼졌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지요. 아파트 단지의 불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모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다른 집들은 평화로울까? 저희 같은 부부가 또 있을까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상처 주는 부부가요. 자정이 넘어서 저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벽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지요.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어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대편에 조용히 누웠어요. 남편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졌지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평소엔 시끄럽게 느껴졌던 그 숨소리가 그날따라 외롭게 들렸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45년의 결혼 생활이 오늘 하루로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게 드러난 것 뿐이었지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옆에서 남편의 숨소리만 들으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부엌으로 나갔어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지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 어젯밤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데우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지요. 평소와 똑같은 아침상이었어요. 하지만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을 놓을 때마다 소리가 났지요. 7시 반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늦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퀭했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지요.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식탁에 앉았어요. 저도 건너편에 앉았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남편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입을 다물고 조심스럽게 씹었지요. 국을 마실 때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지요. 저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목소리가 작았어요. 떨리고 있었지요. 저는 숟가락을 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어요. 학교 다닐 땐 그래도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할 사람이 있었어. 남편의 손이 식탁 위에서 떨렸습니다. 아침마다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도 받고 수업 끝나면 감사합니다 하는 말도 듣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이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친구들도 바쁘고
갈 곳도 없고. 남편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당신한테 말 걸면 귀찮아하는 것 같고, 뭘 물어보면 짜증내는 것 같고, 내가 집에 있는 게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남편은 계속 말했지요. 어디 갈 데도 없어. 학교가 내 전부였는데 이젠 그것도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지요. 나도 외롭단 말이야. 같은 집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아. 당신은 친구도 만나고 복지관도 다니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외롭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아니, 남편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만 힘든 줄 알았어요. 저만 참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남편도 똑같이 지쳐 있었던 겁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37년 동안 교사로 살았어. 학생들한테 인정받고 동료들한테 존중받고 그게 내 정체성이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젠 그것도 없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아. 집에서도 필요 없는 사람 같고.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남편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어. 설거지도 하려고 하고, 청소도 하려고 하고, 근데 당신은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 하잖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었지요. 남편이 도와주려고 할 때마다 거절했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어. 어디 있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남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어제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정말 충격이었어.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구나 싶었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나도 미안해. 당신 마음을 몰랐어? 내 생각만 했지.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 못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마주봤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제 시간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내가 부담이었겠지.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까. 아니에요. 부담이라기보다는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45년 동안 낮엔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둘이 있으니까.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참 이상하지.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서로를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가 누군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뭔가 바꿔야 한다는 것.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먼저 손을 잡았어요. 남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지요. 천천히 찾아봐요. 우리 방법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을 맞잡은 채로 말이에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지요.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여전히 불확실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서로가 똑같이 힘들었다는 것을, 똑같이 외로웠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게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들어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든 것 같았어요. TV 소리가 작게 들렸지요.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고 싶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 기운조차 없었지요. 그저 텅 빈 기분이었어요. 가슴속이 공허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보름달이었습니다. 밝은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 빛이 벽에 걸린 액자를 비췄습니다. 결혼사진이었어요. 1979년 봄 명동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었지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액자 앞으로 갔어요. 사진 속 저는 23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베일을 쓰고 부케를 들고 수줍게 웃고 있었지요. 얼굴이 정말 어렸습니다. 옆에 선 남편은 25이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요. 손은 뻣뻣하게 옆구리에 붙어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어깨를 살짝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손도 잡지 않았지요. 그냥 나란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때 우리는 행복했을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행복이 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중매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3번 만나고 결혼을 결정했어요. 첫 만남은 다방에서였지요. 어머니와 함께 갔었습니다. 남편은 양복을 입고 나왔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른 듯 반질반질했지요. 어색하게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선생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칩니다. 그러시군요. 그게 우리의 첫 대화였습니다. 2번째 만남도 비슷했어요. 3번째 만남 후 중매쟁이가 물었지요.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면 좋지. 안정적이잖아. 그렇게 결혼이 결정됐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저 나이가 차면 결혼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으니까요. 결혼식 날 저는 떨렸어요. 두렵기도 했지요. 이 사람과 평생을 산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순 없었어요. 신혼집은 봉천동 작은 빌라였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였지요. 화장실은 재래식이었어요. 좁았지만 우리 둘에겐 충분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서로 어색해했어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요. 그냥 각자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침을 차렸어요. 남편은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지요. 맛있네 한마디 하고 출근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첫 아침이었어요. 1년 후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기 돌보고 빨래하고 밥하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요. 남편은 출근하고 퇴근하고를 반복했습니다. 집에 오면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밥 먹고 씻고 자는 게 전부였지요.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저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처음부터 가까웠던 적이 있긴 했을까요? 사진 속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결혼이라는 제도에 익숙해져 가는 중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나도 외롭단 말이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만 외로운 줄 알았습니다.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도 똑같이 외로웠던 거지요. 똑같이 혼자였던 겁니다. 우리는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식탁에서, 같은 침대에서. 하지만 마음은 늘 따로였어요.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았지요. 아니, 어떻게 알아야 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대화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마음을 나누는 법도 몰랐어요. 그저 각자의 역할만 했을 뿐이지요. 남편은 돈을 벌어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게 전부였지요. 그게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도 없습니다. 남편은 일도 없어요. 우리에겐 역할도 사라졌지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뭘까요? 저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부부를 보며 말하고 싶었어요. 그때 서로에게 더 많이 물어봐. 뭘 좋아하는지, 뭘 꿈꾸는지 말을 많이 해. 침묵하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45년이 지나버렸으니까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제야 울음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지요. 어깨가 떨렸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우리는 남이 됐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진을 한 번 더 봤지요. 사진 속 우리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젊고 어색하고 서로를 모르는 채로. 하지만 그래도 함께 서 있었어요. 어깨를 기대고 있었지요. 그때도 우리는 함께였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서로를 몰랐지만 그래도 함께였어요. 지금도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문득 남편이 보고 싶었어요. 거실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천장에 비치고 있었지요. 내일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었지요.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말이에요. 거실에서 남편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TV 소리가 꺼졌어요. 남편도 방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는 것 같았지요. 저는 벽을 보고 누웠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소리였지요. 침대 반대편에 눕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어요. 등을 보이고 누워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으니까요. 규칙적인 숨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도 잠이 들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숨소리가 위안이 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서로 잘 잤어요? 하고 물어봤지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북어국을 끓이고 싶었거든요. 북어를 불려서 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을 구웠어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지요. 남편이 거실에 나왔습니다. 식탁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오늘 무슨 날이야?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어요. 맛있네.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지요. 식사 중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무슨 일이요? 설거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당신이 괜찮다고 해서 그래도 내가 좀 도와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혼자 하는 게 익숙해서 그랬어요. 다음엔 같이 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약속이었지만 중요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4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사진 찍는 거 배워볼까 생각 중이야. 저는 놀랐어요. 남편이 뭘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사진이요? 학교 다닐 땐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시간도 있고. 그리고 당신이랑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남편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도 꿈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같이 배워볼까요? 사진.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환한 웃음이었지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구청에 갔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사진반 수업을 한다는 것을 알아봤어요. 수강 신청을 했지요. 남편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말에 카메라 보러 갈까?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일주일 후 첫 사진 수업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함께 문화센터에 갔어요. 교실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다들 은퇴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강사님이 카메라 사용법을 설명했어요. 남편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따라 적었지요. 실습 시간이 됐을 때 강사님이 말했어요. 자, 이제 서로 사진을 찍어 보세요. 남편이 서툰 손으로 카메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렌즈를 제게 향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지요. 찍을게. 웃어봐. 김치. 셔터 소리가 찰칵 울렸습니다. 남편이 카메라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직도 예쁘네. 4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편도 제 눈을 보며 웃었지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길에서 손을 잡았지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또 가자. 네, 그래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며칠 후 남편이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자고 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나갔지요. 남편은 나무를 찍고 꽃을 찍고 하늘을 찍었어요. 그리고 저를 또 찍었습니다. 이번엔 웃지 말고 자연스럽게 있어봐.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셔터를 눌렀지요. 찰칵. 좋아. 이번엔 잘 나왔어. 남편이 카메라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 제 모습은 편안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제 평화로운 얼굴이었지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여행 갈까? 강원도 쪽으로. 좋아요.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대가 됐습니다. 남편과 여행을 간다는 게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바라봤어요. 1979년 봄 젊은 우리의 모습이 거기 있었지요. 그때 우리는 서로를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서로를 다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말이에요.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 옆에 앉았어요. 뭐 보고 있어? 결혼 사진요. 남편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참 젊었네. 그러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지요. 아파트 단지가 고요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실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다고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작, 진짜 부부가 되는 시작. 늦었지만 다행이었어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아줬지요.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그냥 함께 같이 있어도 외롭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사랑은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45년이 걸려서 배우는 것도 있다는 것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요.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천천히 함께 한 걸음씩. 그렇게 남은 시간을 살아가려 합니다.